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놀란 가슴 오늘 쓸어내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9%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관 투자자에 집중을 해서 수급 특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그 안에서도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종목 살펴보시면 LS전선 아시아가 1위를 기록을 하면서 29.99%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아래로 아모레G와 신한지주, 기업은행과 BNK금융지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금융주들 일제히 올라와 있고요. 화장품주들 중에서는 아모레G가 올라오면서 아모레G의 주가 8.01% 오른 335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아모레G와 LS전선 아시아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넘어가서 특징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LS전선 아시아 말씀드린 대로 29.99%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는 1,490원이었는데요. 전일 약세장 속에서도 LS그룹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LS그룹주들은 2차전지주로 엮이면서 이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안고 있지만 전일 시장에서는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회사인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이 차세대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 성공을 해서 국제 인증을 받았다는 이력이 부각이 된 거였는데요. 따라서 LS전선 아시아 쪽으로도 수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모레G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화장품주들, 그중에서도 대형주들이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도 이 화장품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아모레G의 주가 3350원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G까지 이렇게 대형주들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물 순환매와 함께 7월에 화장품 수출이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에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6억 4,900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5.8%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중국 시장의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미국과 홍콩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는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이 탈중국화의 속도가 붙게 되면서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짚어내면서 화장품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모레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내부 상황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모레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승계 구도에 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력 후계자로 지목이 됐었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의 장녀였던 서민정 아모레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T 담당이 경영 수업을 중단을 하고 휴직에 들어갔지만 차녀인 서호정 씨가 적지 않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상황에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화장품 업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내부적인 요인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 흐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던 종목들 살펴봤는데 전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팔았는지까지 살펴보고 넘어가 볼 텐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 탑5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전일 시장에서는 0.11% 소폭 반등을 했지만 9,11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도 일제히 올라와 있고요. 주가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주가까지도 함께 급락하는 흐름이었고요. 신성 ENG 0.53% 소폭 상승한 2,83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아의 경우 3.96% 하락한 8만 원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 탑5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섹터, 굵직굵직한 섹터 내에서 하락세가 큰 폭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급락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였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피치가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을 했는데요. 4경원을 넘어선 미국의 부채 그리고 반복되는 정치 리스크를 이유로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대형주에서도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익률 키 맞추기 장세로 아시아 증시는 이미 이렇게 하락세가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까지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반도체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 SK하이닉스는 4% 넘게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다시 한번 12만 원 선을 내어주고 11만 9,5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심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 반도체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풀이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이 하반기에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 자체는 아직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는 거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위치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인텔이 삼성을 제치고 파운드리 시장 2위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마이크론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내어주고 장중에는 11만 원 선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12만 원 선을 다시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공매도 순위에서 2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데요. 7월 한 달간의 상승률을 보실 때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35%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차트를 살펴보면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따라서 4월부터 7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상승률을 합산을 해봤을 때 61% 넘게 올랐고요. 전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무려 70%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순위에서도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큰 폭으로 집계됐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 3% 넘게 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함께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일 시장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잘 갔던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가 7.45% 하락한 111만 8천 원을 기록하면서 120만 원 선을 깨트렸습니다. 또 에코프로 BM 6.85% 하락하면서 38만 500원 선까지 밀려났고요.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원익 P&E,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함께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습니다. 29% 넘게 상한가를 기록해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들 테마로 엮어서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죠. 약세장 속에서도 각광을 받았던 섹터였는데 이 세 가지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이 테마에 올라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생산 중인 전원 공급 장치 장비가 초전도체 관련 시험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29.59% 오른 12,000원을 기록했고요. 아래로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번에 개발을 했다고 하면서 부각을 받았던 쪽이죠. 네,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29% 넘게 올랐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25,6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파워로직스의 경우에도 10,06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대비해 볼 때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외적으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 전일 시장, 국내 증시 너무 많이 흔들려서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 그래도 안전벨트가 되어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수급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그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는 시장의 판단,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반기 갈수록 점진적으로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주가도 바닥을 다지면서 그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된 점이 중국 시장에서의 점진적인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이외에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면세점 역성장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예전과 같은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최악을 지났다라는 그 평가와 함께 이런 평가와 함께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희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아모레퍼시픽 짚어봤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분기 실적은 사실상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북미 시장의 성장성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텍시스, 인지디스플레이, 일진전기, 엘컴텍, 메디콕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제 본장에서도 꽉 잡았던 테마였죠. 초전도체 테마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 중에는 인지디스플레이와 일진전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다수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린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상한가를 기록한 코스텍시스부터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도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3,39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9.88%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3,72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텍시스의 상승 이유는 중국의 갈륨 통제 소식 속에서 산업부와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장마감 이후에 코스텍시스가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걸쳐 전 세계 주요 업체들과 스페이서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세가 몰렸고요. 상한가를 거의 꽉 채워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인데요. 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금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건데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엘컴텍 6.51%의 상승으로 1,539원의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직전에 M&A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시간에서 그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메디콕스와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오톰입니다.
있습니다. 기업 가치 산정과 지분 정리 등의 포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요. 오는 16일에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톰 오준호 대표를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판권 계약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메디콕스도 5.2% 상승하며 2,0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초전도체 테마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화면에는 인지 디스플레이와 일진전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각각 9.8%, 6.63% 상승하면서 2,465원, 11,58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어제 본장에서 상한가가 속출했던 테마였습니다. 제2의 2차 전지 광풍이 일어난다, 스치기만 해도 급등세가 나온다 라면서 다양한 밈까지 만들어졌었던 정말 강력한 테마였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중국 쪽에서 초전도체 구현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초전도체 학회에서는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장마감 이후에도 2차 전지를 뒤이을 테마는 바로 이 초전도체 테마인가라는 내용들이 줄이어서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광명전기, 현대 BNG스틸, 한양 ENG, 인지컨트롤스, 국일신동과 다원시스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탑5 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마음 AI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종목들은, 이 세 가지 종목들은 AI 관련 종목이고요. 그 중간에 LS 그룹주가 지금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LS 전선 아시아와 LS 일렉트릭인데요. 어제 LS 전선 아시아는 본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LS 전선 아시아 3.72%로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동반해서 LS 그룹주들 약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 마음 AI까지 AI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마감 이후에 그동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영향으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오늘 지정된다는 예고 공시에 의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각각 3.97%, 3.74%, 3.4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배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배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흑자 전환에 따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연결 기준 25억을 달성했다라고 공시했는데요. 전년 동기 마이너스 22억에서 흑자 전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58억 원으로 4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배럴 같은 경우는 그 2019년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주가 역시 조정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이익 상수기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름 스포츠웨어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가 성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 호실적이 발표가 됐고 3분기 역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주가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럴 같은 경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도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회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배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혜수 차장이 이 배럴을 주목한 이유는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짚어주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잘 동반하고 있는 기업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성공 투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신용 강등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다만 간밤에 이런 게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언제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도 화이팅!